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고전적인 경우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걸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을 이용해서 썼고,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변하지 않게 하면서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고,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하지 않는 걸 게이지 인베리언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전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만, 그게 양자역학에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만들 때 포텐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포텐셜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변하면 해밀토니안이 변하는데, 그때 과연 그러면 피직스가 그럼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변하냐 하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랑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해밀토니안을 얘기했었는데, 우선 고전적인 해밀토니안, 여러분들한테 유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원래는 1/2m QA 제곱 플러스 Q5, 질량이 M, 전하가 Q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의 해밀토니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 중에서 전자의 상호작용을 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질량을 앞으로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전하는 전자의 전하,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그걸로 바꿔서 쓰면, 전자의 경우에는 M2 B 다음과 같이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할 수 있죠. 어떻게 이 해밀토니안을 끄집어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거를 얘기하기는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전자계학에서 배웠겠지만, 우리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 소위 정황적인 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 혹은 간접적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이 주어졌을 때 해밀턴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 고전적인 로렌츠 포스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가? 우리 그걸 한번 유도해 봅시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본 것처럼 해밀토니안은 dxi dt, xi는 i가 1, 2, 3일 때 xyz에 해당되는 거. 우리 이거는 해밀턴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 pi니까, 요거를 쓰면 1/me 하고 EM분의 pi 플러스 EAR,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거에서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pi는 어떻게 쓰나? me dxi dt
마이너스 2a야. 다음 거 쓰죠. 그래서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 있으면 우리가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 없을 때 운동량에 대한 정의랑 있을 때 운동량에 대한 정의가 다르죠. 그럼 이것도 운동량이고,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량인데,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미케니컬 모멘텀이라고 불러요. 역학적인 운동량, 질량에다 속도 곱한 거.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소위 카노니컬 모멘텀, P, 카노니컬 모멘텀이라는 건 뭐냐면 요 해밀토니안에 나타나는 요 P를 나타내죠. 요 P는 벡터 포텐셜에 의한 성분도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굳이, 그러니까 전자기학인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 그럼 이걸 내가 왜 굳이 자꾸 구별을 하느냐? 우리가 고전적인 해밀토니안에서 양자학적인 해밀토니안으로 바꾸려면 오퍼레이터로 바꾸죠. 오퍼레이터로 바꿀 때는 XI 코디네이트과 모멘텀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IH가 되는 카노니컬 모멘텀 PI를 정의하죠. 근데 이게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PI가 바로 역학적 미케니컬 모멘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카노니컬 양자역학에서 퀀타이제이션 쓸 때 XI와 PI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IH바가 되는 카노니컬 모멘텀은 요 컨비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DPI, DT 이거는 마이너스 I인데 우리 이거는 요게 A가 포텐셜이니까 이 안에 XI에 의존하는 게 있을 테니까 앞에 거를 체인룰에 의해서 쓰면 마이너스 좀 1 over ME 어떻게 쓰냐면 PK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쓸 거예요.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이 뭔지 알죠? 똑같은 인덱스가 두 번 나타나면 그 인덱스에 대해서 모두 썸을 하는 거. 이게 내가 지난학기에 강의를 한 학생이랑 듣는 학생이 다르지.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이 뭔지 알아요? 알죠? 오케이. 요거의 K번째 거. 뭘 하냐면 요거를 K 성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DAK를 DXI 이렇게 쓰니까 이 밑에 서브스크립트가 많이 나오지만 요 K는 서로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양이고 그거를 I번째 걸로 미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하나 더 있잖아. 요거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다음 같이 쓰면 그럼 우리 운동 방정식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이게 로렌츠 포스가 나와야 되죠. 로렌츠 포스가 나오는지 봅시다. 이거는 DDT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거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m을 곱한 거니까 pi 2배 ai인데 이거는 dpi dt 요거는 공간에 의존하고 공간에 있는 좌표가 t에 대해서 의존하니까 요건 체인룰을 쓰면 2 곱하기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요거는 AI t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존하니까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시간에 explicit한 게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편미분, 그 다음에 요거를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공간을 그 코오디네이트를 t해서 이 두 가지 성분이 다 있죠. 근데 요 dpi dt는 여기 구했으니까 요거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dpi dt는 마이너스 pk 여기 2가 있으니까 2 over me 그 다음에 dpdt는 pk eak 에다가 dak dxi 에다가 dpi dt 요거를 더 써야지. 플러스 e d phi dxi 이걸 쓰고 이것까지 다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쓰면 이거는 굳이 편미분이 아니지. 이거는 t만의 함수니까. 그죠? d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P에 잘 썼지. 묶으면 d phi dxi 요거랑 요거를 먼저 묶으면 d phi dxi dai dt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위에 있는 요 식을 쓰면 dxk dt랑 같으니까 dxk dt로 묶으면 dak dxi 마이너스 이걸 뒤에다 쓸까? 저기 있는 거는 dai dxk 빼기 dak dxi 요게 뭐죠? gradient phi 플러스 dA dt의 i번째 성분이죠. 요거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일렉트릭 필드죠.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2ei 뒤에 있는 거는 보기가 좀 어렵지만
V 컬 A의 i번째 성분. 이게 VK죠. 속도. 오케이. 그럼 이걸 엡실론 I KL로 쓰지 뭐. 그러면은 I가 있고 VK 컬 K에 컬 A에 L 성분. 이거는 엡실론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고 레비스 비타 심볼도 알죠. 엡실론 LMN D DXM AN. 근데 요거는 L을 앞으로 보내면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에 상관이 없으니까 LMN은 델타 KM 아니지 델타 IM 델타 KN 빼기 델타 IN 델타 KN이니까 요거를 쓰면 요식에다 요걸 위에다 쓰면 되죠. 그러니까 델타 KM 델타 LN 빼기 델타 KN 델타 LM VK DDXM AM. 이제 이거를 간단히 쓰면 M이 K여야 되고 N이 L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VK DDXK AL 빼기 요거는 K를 그대로 두고 N이 K랑 같아야 되니까 VK로 묶으면 DDXL AK 왜 K로 썼지? 이게 I인데? 내가 뭔가 잘못 썼지? 여기 L이 들어가면 안 되지. 쏘리. 나 이걸 잘못 썼어. 이게 L을 끄집어낸 나머지 가지고 써야 되는데 델타 IM 델타 KN 빼기 델타 IN 델타 KN. 이걸 써야죠. 잘못 썼네. 그래서 M이 I랑 같아야 되고 N이 K랑 같아야 되고 두 번째 거에서는 M이 K랑 같아야 되고 N이 I랑 같아야 되지. 요거랑 비교해 보면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V 크로스 컬 A의 I번째 컴포넌트죠. 근데 컬 A가 마그네틱 필드죠. 그래서 보면 아까 썼던
전자의 해밀토니안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해밀턴스 이퀘이션 모션을 결합하면 로렌츠 포스에 대한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복잡한 계산을 했지만 우리가 결국 한 거는 뭐냐면 일렉트론에 대한 해밀토니안은 2me p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2파. 이걸로 우리가 쓰겠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 자, 그러면 우리 그 중에 전기적인 힘, 다시 말하면 파이는 다시 말하면 스태틱 케이스, 전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파이는 쿨럼 포텐셜 그 다음에 이 경우 우리가 게이지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 이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쿨럼 게이지를 선택하는 게 좋으니까 쿨럼 게이지 다음 같이 쓰는 순간 해밀토니안은 유니크하게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고전적인 걸로 썼지만 이제 P와 X를 오퍼레이터로, X와 P가 스탠다드한 커너니컬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시키는 오퍼레이터로 디파인을 하면 요게 오퍼레이터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쓸 수 있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물론 A가 시간에 의존할 수 있으니까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야 되죠. IH 바 디프사이디티는 해밀토니안. 첫 번째 거. 요거를 뭘로 바꾸냐 하면 I분의 H 바 그레이디언트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첫 번째 텀은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오버 2me 라플라시안 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IH, 마이너스 IEH 바 over ME A psi H 바 ME A psi 플러스 E squared 2ME A squared psi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요 두 개를 전개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두 개가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순서에 따라 다르죠.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psi에만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는 거고, 요거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psi를 취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전개했을 때 A 닷 이게 나오고 A가 나오면 이건 다이버전스 A니까 0이 아니냐가 아니라 이게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는 여기다가 웨이브 펑션을 곱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이버전스 A라는 거는 어플라이 하면 요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럼 이거는 체인 룰을 쓸 수 있죠. 체인 룰을 쓰면 A에만 어플라이 된 거 psi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요거는 다이버전스가 A에만 어플라이 되니까 이제 게이지 쿨럼 게이지를 취해서 다이버전스 A가 0이라는 거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없애면 남는 거는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의 2배죠. 그래서 우리 이거 쓰면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2m 라플라스 psi I h 바 me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어떤 경우에도 쿨럼 게이지를 택했을 때의 슈레딩거 이퀘이션.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시작한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그럼 저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걸 우리가 보진 않으니까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보니까 특별한 경우에 예를 하나 보면 예를 2개를 볼 텐데 첫 번째 example은 일렉트론이 균일한 자기장 안에 있는 경우. 균일한 자기장 안에 있으면 B는 컬 A니까 B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면 A도 시간에 의존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전자가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으면 요건 0이죠. 그러면 남는 거는 그러면은 그때 생기는 웨이브 펑션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E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 이렇게 쓰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거를 psi RT를 전부 다 psi R로 요건 0으로 놓고 여기 있는 요거는 2 곱하기 psi로 놓으면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 관심 있는 건 요거는 요렇게 놓으면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풀지만 저 뒤에 있는 거 이 뒤에 있는 거는 자, 어떻게 되냐? 유니 컨스탄트 마그네틱 필드인 경우에는 A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쓰면 이거에 컬 A를 취해서 B가 나오면 되죠.
이거의 컬 A를 한번 취해 봅시다.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컬 R 크로스 B니까 마이너스 1 half 이거는 엡실론 I J K ddxj 그 다음에 요거의 k번째 컴포넌트니까 엡실론 klm x의 l b의 m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엡실론 ijk는 엡실론 kij니까 kij klm이면 델타 il 델타 jm 빼기 델타 im 델타 jl이니까 ddxj xl bm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첫 번째 거는 L이 I랑 같고 M과 J가 같아야 돼. dxj xl이 xi 그다음에 bm이 bj 빼기 im m이 i랑 같아야 되고 jl이 같아야 돼. ddxj xj bi b는 컨스탄트죠. 요거 미분할 때 요거는 미분해봤자 소용이 없고 요거는 뭐죠? xi를 xj로 나눌 때는 i가 j랑 같을 때만 0이 아니죠. 요거는 똑같은 j네.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y 미분, c에 대해서 c 미분한 걸 전부 다 해야 되죠. 3이죠. 그래서 이걸 모든 i에 대해서 이건 모든 j에 대해서 썸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배의 bi 그래서 bi가 되죠. 그래서 이걸 주면 컬 a는 b가 돼요.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다음 것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 이게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당한 스칼라 펑션을 그레디언트를 더해줘도 컬 A는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적당한 그레디언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쿨럼 게이지를 선택했을 때니까 쿨럼 게이지를 선택했을 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무슨 게이지를 선택했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게이지를 선택했죠? 쿨럼 게이지를 선택했죠. 그럼 이게 쿨럼 게이지를 만족하냐로 역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걸 확인해 보면 다이버전스 A는 마이너스 1 half ddxi 하고 요거에 i번째 컴포넌트를 쓰면 되죠. i번째 컴포넌트 엡실론 i jk xj bk야. 그럼 우리 요거를 보면 요게 델타 ij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IJ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시메트릭한 텐서
IJ를 바꾸는 거에서 엔티시메트릭한 텐서를 곱해서 더하면 모든 IJ에 대해서 더하면 0이죠. 이 0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한 벡터 포텐셜은 원하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주면서 쿨럼 게이지를 만족하는 벡터 포텐셜이에요. 이 쿨럼 게이지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임의의 스칼라 펑션의 그레이디언트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쿨럼 게이지를 선택하는 한 이거 람다를 임의의 스칼라 펑션을 주지 않고 다음 것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 대신에 이걸 쓰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IEH 바 2배 ME 뭐야? R 크로스 B 이걸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역시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 쓰면 엡실론 요거의 i번째 컴포넌트 요거의 i번째 컴포넌트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엡실론 요거의 i번째 컴포넌트는 I, JK, XJ, BK, DD, XI죠. 다음 걸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순서를 바꿔서 쓰면 BK, 엡실론 IJK, XJ, DDXI 이게 어떻게 생각해? XJ 이건 엡실론 KIJ랑 같고 이거는 이 뒤에 IJ가 그러니까 이거 JI로 바꾸면 JI 마이너스랑 같죠. 그래 놓고 보면 요게 뭐죠? R 크로스 그레이디언트의 K번째 컴포넌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양은 마이너스 I EH 바 2ME 마이너스 그 B R 크로스 그레이디언트죠. 마이너스 IH 바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모멘텀 오퍼레이터죠. 이게 뭐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 양은 E over 2ME 이다.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뭐죠? 궤도 과運동량에 의한 마그네틱 다이폴과 마그네틱 필드 사이의 인터랙션 텀이죠. 그래서 우리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요걸로 요거도 있지만 요거는 틀림없이 B 제곱에 비례하는 텀일 테니까 이게 E 곱하기 B가 굉장히 작은 양이면 요거에 비해서 요건 2의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니까 훨씬 더 약. 물론 B가 굉장히 크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그래서
유니폼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 그래서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만 이펙트를 주는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건 둘째치고 지금은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가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우리가 온 길이 먼데 우리가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하다가 왔지.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하다가 디케이 레이트를 계산하고 페이스 스페이스까지 계산한 다음에 페르미 골든 룰을 써서 우리가 예쁜 디케이 레이트에 대한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표현한 것 중에서 계산하지 않은 게 뭐냐면 퍼터베이션에 대한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 안 했죠. 그래서 그 퍼터베이션,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 이 퍼터베이션에 해당되는 포텐셜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다 얻었으니까 우리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슈레딩거 이퀘이션 일렉트론 EMP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경우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해밀턴 P 대신에 이걸 쓰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은 슈레딩. 이거는 여러분들이 봤듯이 아까 내가 여기서 지운 쿨럼 게이지를 택해서 이렇게 다 저 제곱텀을 전개한 거에서 쿨럼 게이지를 쓴 거를 쓰기 전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아직 임의의 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임의의 아비트러리한 게이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지금 이건 쿨럼 게이지를 선택하지 않은 가장 일반적인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했던 질문 전기장과 자기장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양인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주는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만큼 변화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해밀토니안은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로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적당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이 바뀌면 거기에 해당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달라지나? 전기장과 자기장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하지 않았는데 솔루션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 문제를 먼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 걸 봅시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게이지 가장 일반적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A'은 A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G. G는 일반적으로 R과 T에 전부 다 의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럼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A 대신에 A 프라임을 쓰면 제곱 E phi 프라임 파이가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E dUdt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랑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복잡한데 먼저 답을 얘기하면 이렇게 바꾸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솔루션이 원래 솔루션에 비해서 페이스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페이스만큼 차이가 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probability density인 psi 절대값의 제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피직스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페이스는 변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페이스만 변한다. 이 결과는 과연 그런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psi 프라임을 적당한 페이스 e to the I 람다 곱하기 물론 저기는 람다는 일반적으로 R과 T에 의존하는 함수예요. 이게 상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함수. 그 다음 같이 줘야 돼요. 그러면 요 식을 저 관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psi 프라임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psi 프라임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자. 그걸 보려면 d psi dt는 ddt e to the 마이너스 i 람다 psi 프라임입니다. 이건 앞에 거 체인으로 쓰면 마이너스 i d 람다 dt 하고 요거 곱하기 psi 프라임이니까 psi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 람다 d psi 프라임 dt 이렇게 쓰고 여기 psi 프라임을 안 쓰고 psi로 쓴 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IH 여기 뭐가 빠졌네 마이너스 IH 바 그레이디언트 사인 마이너스 IH 바 그레이디언트 마이너스 I 람다 psi 프라임 이것도 먼저 앞에 있는 걸 체인 룰을 쓰면 마이너스 I 그레이디언트 람다니까 H 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H 바 그레이디언트 람다 하고 요게 다시 있으니까 그걸 psi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IH 바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보면 별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가 다 계산해 봐서 알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실 여기서 람다는 아무 값이나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 값이나 선택해도 좋은데 어떻게 고르냐 하면 RT를 E 오버 H 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썼던 RT에 비례하는 양으로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는 양 IH 바 디프 사이 DT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i가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야? d psi 프라임 그대로 쓰고 요 앞에 있는 요양을 보면 요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람다 대신에 E 오버 H 바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E 오버 H 바를 집어넣고 IH 바를 곱해야지. 그럼 H 바 E 오버 E dG dt psi 플러스 IH 바 이건 그냥 씁시다. e to the 마이너스 i 람다가 뭔지 아니까 d psi 프라임 dt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여기 지금 우리 요 식을 보면 마이너스 IH 바 그레이디언트 psi는 여기다가 람다 대신에 E 오버 H 바를 쓰면 H 바가 캔슬이 되고 마이너스 E 그레이디언트 G psi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I 람다 psi 프라임.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뭘 보고 싶냐면 요 컨비네이션 지금 요 컨비네이션 우리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마이너스 IH 바 그레이디언트 플러스 EA 프라임 플러스 E 그레이디언트 G는 G의 psi 마이너스 IH 바를 한 거는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E 그레이디언트 G는 여기 E 그레이디언트 G랑 캔슬이 되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여기 남아있는 요거 이 A 프라임 psi랑 남은 거 요거 마이너스 IH 바 e to the 마이너스 I 람다 그레이디언트 psi 프라임
이걸 다시 쓰면 e to the 마이너스 I 람다로 끄집어내면 이 A 프라임 이건 넘버니까 이것도 오퍼레이터라고 해봤자 이거 x랑 커뮤터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면 사이에다가 이걸 더 곱니까 e to the I 람다 곱하기 사이인데 e to the I 람다 곱하기 사이는 사이 프라임이죠. 사이 프라임. 그러니까 사이 프라임을 맨 마지막에다 쓰는 겁니다. 여기도 마침 e to the 마이너스 I 람다가 있으니까 IH 바 다음 같이 됐죠. 지금 이걸 왜 했냐? 요거를 제곱을 해서 두 번 작용을 해야 되죠. 두 번 작용을 했는데 요거를 사이에 한 번 작용을 했더니 이게 앞에 페이스가 나오고 요걸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뭐냐면 마이너스 그럼 IH 바 제곱 F 사인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어플라이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요거를 한 번 더 어플라이 하는데 요거를 어플라이 할 때 요 앞에 있는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제 복잡한 계산이지만 지저분한 계산이지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쓰면 밑에 있는 이 식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요 식을 IH 바 디프 사이트는 요거 더하기 요건데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양이랑 역시 캔슬이 되고 남은 거는 요거만 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e to the 마이너스 I 람다 IH 바 디프 사이 프라임 DT는 1 over 2m e to the minus I 람다 플러스 EA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E5 프라임 사이 프라임 여기도 사이 프라임으로 바꾸면 여기다가 e to the minus I 람다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양쪽에서 e to the minus I 람다를 전부 다 없애면 IH 바 디프 사이 프라임 DT 프라임은 DT는 1 over 2me 마이너스 IH 바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을 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처음에 A와 phi로 결정된 웨이펑 해밀토니안에 의해서 주어지는 psi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는 A 대신에 A 프라임, phi 대신에 phi 프라임 을 넣은 해밀토니안에다가 psi 대신에는
요만큼의 페이스가 바뀐 이퀘이션을 바뀐 식을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웨이브 펑션의 솔루션 psi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슈레딩거 이퀘이션 솔루션 psi 프라임 사이에는 요 페이스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절대값의 제곱을 하는 경우에는 이 페이스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고, 이제 근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할까? 다음 것도 있고. 이게 보통의 경우는 페이스만 있으니까 피직스가 상관이 없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해밀토니안에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변하지 않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쓰는 게 아니라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변하는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사용하고, 그러면 해밀토니안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마다 변하지만 그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나오는 새로운 솔루션은 원래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의 솔루션과는 페이스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피직스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 페이스가 시간과 공간에 의존하면 우리가 페이스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고 했었죠. 페이스가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실험을 하나 하면 돼. 어떻게 하죠? 그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페이스가 달라지는 경우, 페이스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언제죠? 우리가 잘 아는 경험에 의하면 인터피어런스 실험을 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가 원래 처음에 하나에서 나가는데 다른 이중 슬릿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인터피어런스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평면파의 페이스가 똑같아도 페이스가 이동한 거리가 달라지면 그 렐러티브 페이스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죠. 글로벌 페이스는 아니더라도 렐러티브 페이스가 중요한 경우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물리학의 경우에는 렐러티브 페이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가 어려운데 렐러티브한 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냐?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소위 말하는 물리적으로 디스커넥티드 스페이스를 만들면 돼요. 디스커넥티드 스페이스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의 피직스를 다르게 봐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마침 일반 물리를 강의하니까 일반 물리에서 전하 Q가 반지름이 R인 스피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기장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죠? 스피어 안의 경우, 밖의 경우 두 개를 나눠서 쓰죠. 안과 밖은 달라요. 안에는 전기장이 0이고 바깥에는 전기장이 이게 포인트 차지처럼 돼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개는 요 전하의 분포에 의해서 전기장의 성질이 아주 다른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기장이 말고 그럼 자기장인 경우도 전류가 그러니까 자기장의 솔레노이드를 봅니다.
솔레노이드가 물론 무한히 길게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 관심 있는 경우가 솔레노이드 길이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에서 솔레노이드가 무한히 길다고 생각하면 솔레노이드에서 생기는 자기장, 솔레노이드 안과 솔레노이드 밖이 전혀 다르죠. 솔레노이드 안은 균일한 자기장, 솔레노이드 밖은 자기장이 0이야. 그죠? 그거 it's fine. 자기장에 관해서는 좋죠. 그럼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서 우리 이 페이스를 보는 것 중에서 그러면 솔레노이드라는 건 그럼 역시 그것도 솔레노이드 안쪽의 공간, 바깥쪽의 공간이 소위 디스커넥티드,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의 분포가 다르죠. 근데 자기장은 그런데 벡터 포텐셜은 자기장이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자기장이 안쪽에선 균일한 자기장이고 바깥에서는 자기장이 0이죠. 벡터 포텐셜. 안에 균일한 자기장일 경우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1 R 크로스 B라 그랬죠? 바깥에서도 자기장이 있냐? 아니, 벡터 포텐셜이 있냐? 자기장은 0이어도 벡터 포텐셜은 0이 아니에요. 다만 그거에 컬을 취했을 때 0이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이 디스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돼 있는 경우에는 바운더리, 전자기, 맥스웰 방정식의 컨티뉴어티, 연속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다음 같은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은 0이지만 바깥에서 벡터 포텐셜은 0이 아니야. 벡터 포텐셜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솔레노이드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경로에 대해서는 이 안에 있는 마그네틱 플럭스는 0이니까 우리 요 벡터 포텐셜은 요 점이랑 유니크한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보려면 우리 좀 더 다른 걸 봐야지.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정성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아하라노프 봄이에요. 사실 보험은 양자역학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양자역학에 기본적으로 코펜하겐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인만이 패스 인테그럴로 포뮬레이션을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웨이브 펑션을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눈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가에 해당되는 걸 뭐 이 웨이브가 전달되는 웨이브 프론티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보험의 퀀텀 미케닉스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데 역사적으로 그걸 만드는 순간 하이젠버그나 보어는 전부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이퀘이션으로 잘 설명하는데 왜 자꾸 딴 걸로 얘기해? 라고 하는데 보험이 그때 뭐 오펜하이머도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망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브라질로 갔어. 브라질에 가서 아주 외롭죠. 괴롭죠.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포뮬레이션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자기 걸 알아줘. 근데 파인만이 브라질에 그 사람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브라질 안식년을 가서 거기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러다가 보험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험이 설명을 해주니까 뭐 그럴듯하다라고 얘기해서 막 희망을 가지고 했으나 여전히 찬밥을 먹고 있죠. 하지만 보험이 만든 양자역학의 포뮬레이션이 나중에 무슨 뭐 히든 베리어블이랑 관련돼서 굉장히 아직도 이렇게 뒷부분에서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자역학의 포뮬레이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아하라노프가
다시 어떻게 해서 본토로 돌아왔는데 와서 자기 그 양제카가 하도 얘기하는 것도 말을 계속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때 아하로노프랑 요 페이스가 실제로 이 페이스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걸로 본 아하로노프 보험 이펙트로 이걸로는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을 쓰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아하로노프 보험 이펙트를 보고 이제 계속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수소 원자에서의 전이를 일으킬 때 나오는 인터랙션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